전에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그 수원지검 검사 퇴정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엄정 감찰을 지시하셨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또 강력하게 네. 지시를 하신 것으로 보도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대검 감찰위에서 징계 못한다라고 부결을 시켰다라고 했어요. 이래서 검사 징계법 개정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럴까봐 개정한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동안에는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총장만 징계 청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법무부 장관께서도 직접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관련 기록들을 좀 법무부에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장관님께서 직접 행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화숙 그 재생원 사건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들어보셨죠? 네, 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1951년도에 그 영화숙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15세 미만 아이들 그 불황자들을 수용하는 부산에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예전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비슷한 것인데요. 영화숙이라고 해서 당시 15세 미만 아이를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수용을 했어요. 수용 실적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게 재생원으로 확대가 됐고 이제 수많은 아동들의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폭력이 인정이 되었고 최근에 법원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11억 원. 네네. 여기에는 부산시도 50% 배상해라라고 공동 피고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511억 원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금, 손해배상금 주세요 하니까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해 또 일찍 그 배상금이 소진돼 갖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정부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몇백억 대로 줄었습니다. 지금 한 1,800억 정도 당장 필요한데 지금 예비비로라도 좀 지급하려고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좀 신속하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신속하게 지급하실 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판결을 보니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이율이 12%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511억을 1년 동안 지원하면 61억 원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네네. 국가가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서 매년 61억 원씩 혈세를 또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피해자들이 부산시에 가서 손해배상금 내놔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부산시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터 지급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피해자 입장에서 어디에든 빨리 받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정부의 역할이 사라져 버렸다는 게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네, 적어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모자라 갖고 제가 재정당국과 직접 소통을 해갖고 집행을 했는데요. 기획예산처에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갖고 예비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 말씀을 저도 적극적으로 믿고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네네. 있겠습니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이게 오늘자 기사인데 보안 수사도 수사 요구도 못하는 검찰 공무원 13억 뇌물 불기소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좀 내용으로 제목만 이게 아마 봤습니다. 공수처에서 감사원 직원에 예, 대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뇌물죄로 기소 의견 송치했는데 보안 수사 못하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불기소했다. 일부 불기소했다 해서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이제 보도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2005년경에 그러니까 2024년 23년에 이미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했고 24년 1월 달에 검찰이 공수처에게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없다. 만약에 보안 수사를 하면 이게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보안 수사를 못 한다라는 회신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문제는 그 이후에 검찰이 1년 정도를 그럼 직접 보안 수사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1분 더 주십시오. 검찰이 1년 동안 직접 수사를 통해서 보안 수사하면 되는데 그동안 안 하고 시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 1월 달에 내란 사건에서 그런 결정이 한번 나왔죠. 공수처의 공소지기 요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가 근거 없다라는 결정이 내란 사건 때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보안 수사하기 어렵다라는 사법 판단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25년 1월 이후에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거 이미 1년 동안 보안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미 검찰은 그 전에도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사건 그다음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에서 이미 보안 수사권을 다 했어요. 했는데 유독 이 사건에서 보안 수사권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보안 수사 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라고 갑자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못된 주장 아닌가요? 예, 저도 어떤 그거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좀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한번 파악해 주시죠. 예,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